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807편 50일간 휴전을 하자니. 자, 지난 시간에 명나라에서 보낸 심유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성에 들어가서 고니시 유키나가, 즉 소서행장을 만났다는 얘기를 했었지요. 심유경이 왜 조선에 왔는지는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선조수정실록의 기사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당초 조승훈이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패하고 나자 왜적이 더욱 교만해져서 우리 군대에 글을 보내 장차 서쪽으로 진격해 올라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으므로 의주 행제소에서는 매우 두려워하였다. 심유경은 본래 절강성 사람으로서 평소 일본의 실정에 익숙하였으므로 명나라의 병부상서 석성이 유격이란 벼슬칭호를 붙여주면서 그로 하여금 왜적의 사정을 정탐하게 하였던 것이다. 선조수정실록에는 심유경이 어떻게 평양성에 들어갔고 소서행장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를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심유경은 일단 평양 인근의 순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평양성으로 들어가기는 망설여졌는지 데리고 온 부하를 먼저 들여보내기로 하지요. 나는 왜군 장수의 반응을 보아서 나중에 갈 것이니 네가 이 서찰을 가지고 평양성으로 들어가서 소서행장의 대답을 구해오도록 하라. 나리, 이 서찰에다 뭐라 쓰셨는지... 내 의견을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 황제 폐하의 직지를 전하는 것이다. 조선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들이 군사를 일으켰느냐, 이렇게 꾸짖는 내용이다. 속히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적장의 답장을 받아오너라. 예, 나리. 이렇게 해서 심유경의 부하가 서찰을 들고 평양성으로 들어갑니다. 실록에서는요, 이 사람을 심유경의 가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부리는 장정,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부하라고 칭하겠습니다. 심유경의 부하가 평양에 들어갔다가 곧장 돌아옵니다. 그가 보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 왜군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우두머리를 만나 보았느냐? 예, 만나고 왔습니다, 나리. 소서행장이란 그자가 내가 준 서찰을 읽고 나서 뭐라 하더냐? 나리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서 직접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요, 나리. 알겠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소서행장을 만나고 올 것이다. 자, 가자.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심유경이 즉시 3-4명의 인원을 거느리고서 평양성으로 들어갔다. 소서행장 등이 군사를 위험있게 도열시키고서 성 북쪽의 산 위로 나와서 심유경과 서로 만났다. 소서행장은 먼저 구봉과 통공에 대한 일부터 말하였다. 구봉은 책봉을 요구한다는 뜻이고요. 통공은 일본이 명나라와 소통하면서 조공을 바친다, 대충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본군 제1군 대장인 소서행장이 심유경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 땅에 상륙하여 이곳 평양까지 온 것은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또한 중국의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부득이 조선 땅을 거쳐서 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대인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풍신수길은 처음에 군대를 출병하면서 조선의 국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 우리 일본은 군사를 일으켜서 명나라 정벌에 나설 것이다. 그러니 조선에서는 우리 군대의 향도가 되어 명나라로 진격하는 기회를 안내하도록 하라. 이렇게 호기를 부렸었죠. 이른바 정명가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충직한 부하이자
일본군의 제1군 사령관격인 소서 행장이 중국에서 온 심유경에게 일본이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황제의 책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을 좀 해달라,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 대마도의 성주인 소 요시토시가 소서 행장의 사위라는 사실을 연결지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말 히데요시가 이끈 일본군이 조선을 다 병합하고 명나라하고 직거래를 터버리면은 이 대마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마도가 일본에 속해는 있지만 거의 뭐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그 중개 역할을 함으로 해가지고 상대한 무역도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애들인데, 그 대마도주가 고니시의 사위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또 고니시도 이 서쪽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사카에 있는 히데요시가 모든 걸 다 직속 총괄을 해버리면 그 대마도와 큐슈 일대에 있는 그쪽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빨리 휴전을 하고 옛날 상태로 복귀하는 걸 원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죠. 함경도 쪽으로 진격해 올라간 가등청정과는 달리 소서행장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중국과 광화조약이라도 맺어서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자신의 출생지인 큐슈나 사위가 도주로 인한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예전처럼 중개 역할을 하면서 일정 부분 이권을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소서 행장이 평양성을 점령한 이래 더 이상 서북쪽으로 군사를 전진시키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있는 점도 소서 행장의 그러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명나라의 병부상서가 보낸 유격 심유경이 일본군 장수 소서 행정을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살펴보시죠. 어제 장군이 전한 서찰은 잘 받아보았어. 우리 중국에 구봉과 통공을 정했는데 그것을 받아주고 말고는 우리 조정에서 결정할 일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군대를 이곳 평양에서 일단 물러가 있으면서 중국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시오. 우리는 지금 중국 땅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 땅에 와 있는 것이오. 자, 이 지도를 보시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 평양은 분명 조선의 영역이오. 그대는 이것을 알아야 하오. 평소에 우리 중국 황제께서 사신을 보내시면 조선에선 바로 여기 평양에 사람을 보내서 영접을 하고 있어. 그런 까닭에 평양성 안에 많은 궁실들이 있는 것이요. 따라서 비록 여기가 조선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중국의 지경이나 마찬가지이니 그대들이 여기에 머물 수는 없는 일이요. 평양에서 물러나 있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에 답변을 해줄 수는 없소. 나 역시 그대가 요구한 구봉과 통공에 대해선 우리 중국 조정에 고하고 그 답을 얻어야 하오.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소? 아마도 50일가량은 기다려야 할 것이요. 그럼 그렇게 알고 기다리겠소. 말하자면 우리 중국 조정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은 휴전을 하는 것이요. 그 50일 기간엔 일본군이 이곳 평양성의 서북쪽 십리 밖으로는 나오지 않겠다고 약조를 하시오. 그럼 조선의 군사도 심리 안으로는 접근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오. 알겠어. 내가 물러가면서 그 심리되는 지점에다 나무로 금표를 세워두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50일이라고 하는 시한을 정해놓고 임시적으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합의한 이 50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선문대 방기철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명나라는 내부 반란이 있어서 그쪽에 힘을 써야 되고 군대도 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5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명나라에서 군대를 정비해서 보내는 데 필요한 기간이 50일이었다. 그 기간을 벌기 위해서 심의경이가 고니시 유키나가랑 협상을 해서 그 시간을 얻은 거죠. 그러면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걸 왜 받아들였을까라는 건데, 유키나가는요, 당시 일본에서는 비교적 국제 정세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위가 그 스시마 도주 소 요시토시잖아요. 당시 대외 조선과의 관계를 전담했던 게 요시토시고, 그러니까 명나라 관계도 잘 알아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래서 조선에 침략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전했는데, 조선보다 센 명이 참전한대요. 그러니까 유키나가는 아마 이 전쟁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 시기 명나라에서는 몽골인 보바이가 일으킨 반란, 즉 보바이의 난이 일어나서 조선의 대군을 출병시킬 형편이 못 됐습니다. 넉 달쯤 뒤에 명나라 군대의 제독으로서 구원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온 이여송도 이때는 반란 진압에 여념이 없었죠. 따라서 우선 명나라에서는 시간을 벌자, 이런 계산을 했을 것이고요. 소서행장은 이 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북경에 가서 이 상황을 얘기하고 돌아와서 고니시 유키나가한테 와서 회신해 주는 그것까지 50일 기한을 준 거예요. 그러면 당시 그 협상에서 고니시가 그 주장한 게 뭐 우리가 지금 보면 좀 황당한 것이기도 하지만 뭐 중국의 왕녀를 뭐 보내라 그런다거나 뭐 무역로를 뚫으라 그런다거나 담합 무역이라 그러죠. 그 무역을 다시 재개하게 해달라 그러거나 뭐 요구 조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심의경이 그걸 현장에서 수락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핑계대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북경의 의중을 타진해야 한다 해서 50일 동안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50일 동안 이제 휴전한다.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일본군도 뭐 성 밖으로 오린과 심리 밖으로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휴전을 한 거죠. 선조실록에는 그저 50일 동안 휴전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심유경과 소서행장 사이에 어떤 조건들이 논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휴전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당사국인 조선을 제쳐놓은 채 진행됐다는 사실이 문제지요. 심유경이 평양성을 나와서 외곽에 머물고 있을 때 소서행장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 평양성은 우리 일본군이 병기로 무장을 하고서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대인께서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이 참으 의연하였소. 우리 일본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용맹스러울 수는 없을 것이오. 그러자 심유경은 또 소서행장에게 전하는 서찰에서 이렇게 호기를 부립니다. 그대들은 옛날 당나라의 곽영공이 단기 필마로 회을 쪽의 대군 속으로 늠름하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듣지도 못하였는가? 아, 내가 어찌 그대들을 두려워하겠는가? 자, 둘 사이엔 제법 죽이 잘 맞아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심유경과 소서행장 사이에 그런저런 의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의주행제소의 조선 조정에도 보고가 됐겠죠. 전하, 좌의정 윤두수이옵니다. 그래. 좌상은 속히 들라. 그래. 심유경이 평양에 간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는가? 예, 전하. 조금 전 평안도 순찰사가 급히 전해온 말에 따르면 심유경이 평양성으로 진입하여 왜군대장 소서행장이라는 자를 만났는데 그래. 만나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다 하는가? 우선 50일 동안 휴전을 하기로 약조를 했다고 하옵니다. 뭐라? 50일이면 2달 가까운 기간인데 그러면 우리 조선군에게도 왜적을 상대로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전하. 50일 동안에는 왜적의 군사가 성에서 심리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하였다는데 이미 심유경이 사람을 시켜서 그 심리되는 지점에다 나무로 금표를 만들어 세워놓았다 하옵니다. 왜 심리 밖이란 말인가? 그럼 왜적이 심리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두고 보라는 말이 아닌가? 그리할 수는 없사옵니다. 전하, 지금은 들녘의 곡식을 거두어 드릴 시기옵니다. 순찰사가 보고하기를 50일 동안 휴전하기로 한 바로 다음 날부터 외적의 무리가 성 안에서 나와 들판에 널려있는 곡식을 베어간다고 하옵니다. 그래도 중국 조정에서 보낸 사람이 왜군의 우두머리와 약조를 한 것인데 우리가 드러내놓고 공격에 나설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전하, 그들이 정해놓은 50일이라는 기한을 우리가 고분고분 따를 수는 없사옵니다. 성 밖으로 나온 왜군을 참살해야 하옵니다. 하면 뒷날 중국에서 문제 삼지 않겠는가? 만일 50일 동안 전투를 하지 않고 있으면 군사들은 모두 지치고 말 것이며 군량도 고갈되고 말 것이옵니다. 비밀리에 평안감사와 병마사에게 명을 내리시어서 성 밖으로 나온 왜군들을 모조리 포획하게 하시옵소서. 당장 그리하도록 명을 전달하라. 명나라와 일본군 사이에 합의한 이 50일간의 휴전에 대해서 조선 조정에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때 마침 요동의 구원군을 청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사간원의 사간 이유징이 의주의 행제소로 돌아옵니다. 전하, 신이 구원군을 청하기 위해 요동으로 가서 그 세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구원병의 출병 여부부터 고하라. 가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가? 요동 순환어사의 명을 받은 임세록을 만났사온데. 임세록은 일본군이 정말로 조선을 침략했는지 등을 정탐하기 위해서 명나라 조정의 명을 받고 평양에 다녀간 적이 있는 인물이지요. 이유진과 임세록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는 이렇습니다. 우리 조선의 사정은 하루가 급합니다. 얼마 전에 요동 총병관께도 보고를 했다시피 지금은 대군의 출동이 시급합니다. 중국의 구원군이 언제 올 수 있는지 분명히 답을 주십시오. 지금 각지에서 병마를 조발하고 있으니 황제 폐하의 책지가 내려오기만 하면 곧 출발할 것이오. 헌데 그대 나라에서 준비한 군량은 얼마나 되지요? 10,000명의 군사가 한 달을 버틸 만큼은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한 달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하지요? 만일 중국에서 대군이 출병하여 평양의 왜적을 제거한다면 남쪽 지역으로 소통이 원활해질 터이므로 충청도와 전라도의 군량을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소. 대군이 출병하여 곧 진군을 할 것이니 돌아가서 국왕에게 군량을 예비하게 하시오.